봄이 되면 마당 한쪽에 초록빛이 퍼지기 시작한다. 작은 새싹들이 고개를 들고 화분 속 꽃들도 하나둘 피어난다. 하지만 그 따뜻한 햇살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되살아나는 녀석들이 있다. 바로 잡초다. 겉보기에는 연약해 보여도 그 생명력만큼은 정말 대단하다. 나는 올해 73이 된 김영수다. 나는 해마다 봄만 되면 잡초와의 싸움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주말이 되면 무릎을 꿇고 손으로 하나하나 뽑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러나 고작 일주일이 지나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자리에 또 자라 있었다. 허리를 숙이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땀은 등에 흘러내렸다. 그렇게 몇 년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지치고 허무한 마음만 남았다. 내가 이걸 또 언제 다 뽑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약도 써보고 시트도 깔아보고 작은 재초기도 사봤다. 하지만 늘 한계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왜 이렇게도 끝나지 않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박지훈이 내게 말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직접 할 수 있고 안전한 방법이면 그게 최고야. 그 말이 이상하게도 내 마음을 흔들었다. 이제는 대단한 해결책보다는 내 몸에도 부담이 없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걸 나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나는 아주 단순한 방법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식초와 소금, 그리고 물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자연 제초 스프레이였다.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한번 해보고 나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날 이후 내 마당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주말이 달라졌다. 이 이야기를 지금 당신과 나누고 싶다. 혹시 당신도 나처럼 잡초와의 끝없는 싸움에 지쳐 있다면 이 방법이 작은 희망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간단한 방법을 알게 되기까지 나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잡초와의 싸움에서 지고만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식초나 소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다. 잡초라는 녀석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눈에 보이면 뽑는 방식만 고집해왔다는 것이다. 나는 그제서야 비로소 왜 그렇게 자꾸 다시 자라나는지, 왜 아무리 애써도 끝이 보이지 않았는지를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내 친구 이성민은 나보다 5살 어리지만 정원 가꾸는 일엔 나보다 훨씬 꼼꼼한 사람이다. 매주 빠짐없이 마당을 살피고 잡초를 뽑는다. 그런데도 어느 날 그가 말하더라. 이번 주에도 또 났어. 지난주에 뽑은 자리에서 또 올라왔어. 그 말을 들으면서 그의 얼굴에서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문제는 단순히 땅 위에 보이는 풀만이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땅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거나 눈에 보이지도 않게 씨앗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다. 민들레처럼 뿌리가 깊은 잡초는 것만 잘라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뿌리의 일부라도 남아있으면 그곳에서 다시 싹이 트기 때문이다. 더 놀라운 건 잡초의 씨앗은 상상 이상으로 오래 산다는 점이다. 어떤 씨앗은 햇빛과 온도, 수분 조건이 맞을 때까지 땅속에서 5년에서 10년 이상 잠들어 있다가 조건이 맞는 날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동시에 자라난다. 그러니 지금 보이는 풀을 모두 없앤다고 해도 이미 땅속에는 다음 세대의 잡초들이 숨어 있는 셈이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은 자주 허리를 숙이고 땅을 뒤적이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잡초를 뽑기 위해 땅을 파헤치면 오히려 그 과정에서 잠들어 있던 씨앗들이 자극을 받아 다시 깨어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왜 매년 같은 자리에서 같은 풀을 또 뽑고 있었는지 이유가 점점 명확해졌다. 이런 사실들을 하나하나 알게 되면서 나는 문득 그동안 내가 써왔던 제초 방법들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애써 싸워왔는데도 왜 매번 실패했는지 그 이유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보통 잡초를 없애기 위해 손으로 직접 뽑거나 작은 제초기를 이용하거나 시중에 파는 제초제를 뿌리곤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검정 방지 시트를 땅 위에 깔아두기도 한다.
나 역시 이 모든 방법을 한 번쯤은 다 써봤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손으로 뽑는 방법이었다. 가장 단순하고 돈도 들지 않으며 생각날 때마다 바로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다. 하지만 무릎이 좋지 않거나 허리에 통증이 있는 사람에겐 너무나 고된 작업이었다. 나도 몇 번이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다가 숨이 턱 막혀 결국 그대로 주저앉은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애써 뽑은 잡초가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마음까지 무너졌다. 그 다음은 제초기를 써보았다. 보기에는 깔끔하게 잘 잘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상 부분만 잘라내는 것이고 뿌리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결국 눈에 보이는 부분만 잠시 사라지는 효과였을 뿐 며칠 뒤면 다시 자라났다. 시중에서 파는 제초제는 효과가 빠르긴 했다. 한 번 뿌리면 금세 노랗게 말라 죽는 듯 보여 속이 시원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너무 강해서 사람이나 반려동물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항상 마음에 걸렸다. 어린 손주들이 마당에서 뛰어놀 때마다 혹시라도 남은 약품, 성분에 닿지 않을까 불안했다. 장마철에는 약품이 흘러내려 토양이나 빗물에 섞일 위험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방지 시트를 깔아본 적도 있다. 처음 설치할 땐 힘이 많이 들었고 몇 년이 지나면 시트가 삭아서 보기 흉하게 변했다. 어느 방법이든 분명 장점은 있었지만 단점 또한 분명했다. 그렇게 하나씩 되짚어보며 나는 깨달았다. 진짜 필요한 건 내 몸에도 부담이 없고 돈도 많이 들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안전한 방법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렇게 고민만 하던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 박지훈과의 대화가 내 생각을 바꿔놓았다. 그는 나보다 2살 아래인데 요즘 들어 몸도 예전 같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뭔가 대단한 방법은 바라지도 않아. 그냥 내가 직접 해볼 수 있고 몸에도 해롭지 않은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 그 말이 이상하게도 내 마음에 깊이 남았다. 사실 나도 그런 방법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내가 혼자 할 수 있고 손주들이 뛰어노는 마당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말이다. 며칠 뒤 우연히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글을 하나 보게 되었다. 식초와 소금, 그리고 물만으로 제초 스프레이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처음엔 솔직히 믿기 어려웠다. 늘 요리에 쓰던 식초와 소금으로 잡초가 사라질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차피 잃을 것도 없으니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도해보기로 했다. 준비물은 정말 간단했다. 마트에서 산 저렴한 식초 100ml, 주방에 있던 굵은 천일염 1스푼, 수돗물 500ml, 그리고 예전에 화분에 쓰던 분무기 하나. 만드는 방법도 놀라울 만큼 쉬웠다. 분무기에 물과 식초를 붓고 그 안에 소금을 넣은 다음 뚜껑을 닫고 잘 흔들어 주기만 하면 끝이었다. 소금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충분히 흔드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혹시 더 효과가 있을까 싶어 주방 세제 한 방울도 넣어 보았다. 세제가 들어가면 액체가 잎에 더 잘 달라붙고 쉽게 흘러내리지 않아서 효과가 높아진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스프레이는 단돈 몇백 원밖에 들지 않았지만 왠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고민을 풀어줄 열쇠처럼 느껴졌다. 이제 남은 건 직접 시험해보는 일이었다. 나는 해가 잘 드는 마당 한쪽, 늘 잡초가 자라던 자리에 이 스프레이를 뿌려보기로 했다. 처음 분무기로 스프레이를 뿌릴 때는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냥 물을 뿌리는 것과 뭐가 다를까 싶었다. 마당은 마른 상태였고 햇살은 따뜻했다. 나는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풀 위에 스프레이를 고루 뿌렸다. 그렇게 작업을 마치고 며칠을 잊고 지냈다. 그런데 이틀 뒤 마당을 지나가던 중 문득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늘 푸르게 자라던 풀들이 색이 바래 있었고 줄기 끝이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처음엔 내 눈을 의심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그 자리엔 새싹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진작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효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자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다. 왜 이런 평범한 재료들이 잡초에 그렇게 강한 영향을 주는 걸까? 마치 마법처럼 느껴졌던
이 스프레이의 원리를 알고 싶어졌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내어 조금 더 알아보기로 했다. 식초의 주성분은 아세트산이다. 우리가 음식에 사용하는 식초는 대개 5% 정도의 아세트산을 포함하고 있다. 이 성분은 식물의 세포막에 직접 작용해 그 구조를 무너뜨린다. 세포막이 파괴되면 식물은 체내 수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결국 빠르게 탈수되어 시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식초를 뿌린 잡초는 몇 시간에서 이틀 사이에 말라버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햇빛이 강한 날에는 효과가 더욱 빨리 나타난다. 미국 농무부에서는 5%에서 10% 농도의 식초로 어린 잡초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발표도 한 바 있다. 성장한 잡초에는 더 높은 농도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우리가 평소 쓰는 식초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식초가 눈에 보이는 잡초를 빠르게 시들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소금은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 작용한다. 소금은 식물의 뿌리에서 수분을 빼앗아 뿌리 자체가 물을 흡수하지 못하게 막아준다. 결국 식물은 영양분을 끌어올릴 수 없게 되고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식초와 소금이 각각 확실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되자 나는 자연스럽게 이 스프레이를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단순히 뿌리기만 해도 분명 효과는 있었지만 어떻게 하면 그 효과를 더 오래 지속시키고 원하지 않는 곳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그렇게 며칠 동안 하나하나 실험하듯 써보며 내가 느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언제 그리고 어떻게 뿌리느냐였다.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햇빛이 강하게 내리기 시작하는 아침이었다. 나는 주로 오전 10시 이전에 뿌리는데 햇살이 식초 속 아세트산의 작용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실제로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에 뿌려본 적도 있었지만 그때는 확실히 효과가 덜했다. 그리고 분사량도 중요했다. 처음엔 아까워서 조금씩 뿌렸지만 나중엔 넉넉하게 듬뿍 뿌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걸 알게 되었다. 특히 잎의 뒷면까지 고루 스며들게 분사해야 한다. 식물은 잎의 뒷면을 통해 수분을 흡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나는 줄기와 뿌리 근처까지 충분히 적셔질 정도로 뿌린다. 액체가 조금 흘러내릴 정도면 가장 좋았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바람이 없는 날을 선택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는데 한 번은 바람 부는 날 스프레이를 뿌리다가 내가 애지중지 키우던 토마토 잎에 약간 묻은 적이 있다. 그 부분이 누렇게 변하고 힘이 빠진 걸 보고 큰 후회를 했다. 그날 이후로는 반드시 바람이 없는 날, 그리고 주변 식물과 충분한 거리를 둔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 이런 사용법을 꼼꼼히 지킨 결과 친구 최은주가 이런 말을 해주었다. 나는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뿌렸는데 이틀 뒤에 보니까 잡초가 거의 누워 있었어.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도 새싹이 안 보이더라.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걸 나는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결국 중요한 건 재료가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사용법만 잘 지켜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었지만 나는 여기에 몇 가지 작은 팁을 더해 보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싶어 이것저것 시도해 본 것이다. 그중 하나는 주방 세제를 아주 소량 섞는 것이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글에 따르면 세제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가 액체가 잎에 잘 달라붙게 도와준다고 했다. 실제로 세제를 한 방울 넣고 흔들어서 뿌려보니 이전보다 액체가 훨씬 오래 잎에 머물렀고 그만큼 효과도 더 강하게 나타났다. 또 하나는 잡초가 특히 질긴 경우였다. 돼지풀이나 환삼덩굴 같은 것들은 스프레이를 뿌리기 전에 잎에 손으로 작은 상처를 내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액체가 더 쉽게 스며들고 뿌리까지 전달되기 쉬워진다. 물론 한 번만으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틀에 한 번씩 반복하면 확실히 차이가 났다. 그런데 이렇게 잡초를 그때그때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어느 순간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보이는 잡초만 없애는 게 아니라
아예 잘 자라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었다. 그래서 내가 찾아낸 방법 중 하나는 땅을 식물로 덮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애플민트나 클로버, 잔디 같은 땅을 낮게 덮는 식물을 심으면 잡초가 자랄 틈이 없어진다. 햇빛이 땅에 직접 닿지 않으면 잡초 씨앗이 발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마사토나 우드칩 같은 자재를 뿌려놓는 것이다. 자연스러우면서도 보기에도 좋고 잡초가 올라올 틈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방식은 단기적인 제거와 함께 장기적인 예방 효과까지 함께 가져다 준다. 무엇보다도 굳이 힘들게 땀 흘리지 않고도 잡초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만족감을 주었다. 이처럼 식초와 소금으로 만든 제초 스프레이는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잡초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도 내 일상에 작은 여유와 평온을 가져다주는 변화의 시작이 되어 주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몸에 해롭지도 않으며 무엇보다도 내가 직접 만들고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음이 놓였다. 예전에는 매주 주말마다 잡초를 뽑느라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파 하루가 금세 지나가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나는 더 이상 무릎을 꿇고 땀을 흘리며 잡초를 일일이 뽑지 않는다. 그 대신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정원 한쪽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마당은 여전히 작고 잡초는 여전히 자라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것에 쫓기지 않는다. 잡초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꼭 맞는 길이었다. 다시 말해, 이건 단순한 제초법이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준 작은 지혜였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도 나처럼 매년 반복되는 잡초 문제에 지쳐 있다면 한 번쯤 이 방법을 시도해 보기를 바란다. 준비물도 간단하고 방법도 어렵지 않다. 그리고 직접 해보면 알게 될 것이다. 이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더 큰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경험을 당신만 알고 있지 말고 가까운 이웃이나 가족에게도 꼭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 나는 이 방법을 친구 박지훈에게 들었고 또 친구 최은주에게도 함께 전했다. 그들의 마당도 이제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고 들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일상을 조금 더 편안하고 따뜻하게 바꿔줄지도 모른다. 내가 바란 건 거창한 해결책이 아니었다. 단순하고 안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앞으로도 나는 자연과 함께하는 지혜로운 생활을 조금씩 찾아 나갈 생각이다. 그리고 이 채널을 통해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나누고 싶다. 만약 오늘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것이 내게는 또 다른 큰 응원이 된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란다.